지식과 지혜로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내 손의 도서관입니다. 오늘은 세계적 석학 김희신 박사가 전하는 건강이 본질, 암에 지치는 사람, 암을 이기는 사람이라는 책을 소개합니다. 이 책은 세계적인 암 권위자 김희신 박사가 32년간 미국 MD 앤더슨 암센터에서 종신교수로 재직하며 경험한 암 치료와 환자들의 이야기를 담은 책입니다. 2025년 5월 최신 의학 정보와 건강 루틴을 추가한 무병장수 에디션으로 개정 출간되었습니다. 그러면 책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 환자보다 조폭 환자가 더 잘 낫는 이유. 한국에 와서 각종 매체와 인터뷰를 하다 보면 가끔 귀에 쏙쏙 감기는 질문을 만난다. 선생님, 이제껏 만난 암 환자 가운데 의사 말을 가장 안 듣는 환자가 있었다면 말씀해 주세요. 혹시 그런 환자들이 속한 특정 직업군이 있나요?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내 입꼬리가 포물선을 그리며 슬그머니 올라가는 모양이다. 기자가 이내 눈동자를 빛내며 답을 재촉했다. 가려운 곳을 솜씨 좋게 긁어주는 사람들과 나누는 대화는 나를 한층 젊어지게 만드는 것 같다. 그 질문에 주관식으로 답을 달자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얼굴을 한 암 환자들은 대부분이 의사, 변호사, 교수, 검사들이다. 이들은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치료의 진전이 느리고 개중에는 치료의 기미가 전혀 안 보이는 경우도 있다. 도대체 이유가 뭘까? 나는 지난 32년 동안 MD 앤더슨에서 이런 사람들에게 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과 마음을 편히 먹을 것을 설득하고 또 설득해왔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이 직업군이 사람들은 나의 노련한 설득에도 굴하지 않고 아예 눈과 귀를 닫아버린다. 학력이 높고 지식이 많은 전문직 종자들은 대부분이 자신의 지식과 확신을 신봉한다. 그러니 스스로 굳건한 근거나 당위성을 찾지 못하면 여간에선 의사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다. 이미 말씀드렸듯 암치료법은 3가지 정도인데 수술은 60%를 차지하고 방사선 치료는 약 25%, 그리고 항암제를 이용한 약물 치료는 약 15%를 차지합니다. 최근 암에 있는 새로운 혈류를 차단하는 혈관 형성 억제요법, 암세포에서 나오는 항원에 대항하는 항체를 이용하는 면역요법, 섭씨 40도의 고온을 이용하는 온열요법, 호르몬요법, 레이저요법, 암세포 증식에 관여되는 요인 등을 저지시키는 생물학적 치료와 유전자 치료 등이 있는데 이런 방법들 중에서 2-3가지 정도를 적당히 혼합해 환자분께 사용할 예정입니다. 네, 선생님. 알아요.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미 암세포가 다른 장기의 상당 부분 전이된 상황이라 먼저 약물 치료로 크기를 줄이자는 소견입니다. 네, 그런데 의사 선생님, 혹시 제가 모를 만한 사실은 더 이상 없습니까? 자타공인 엘리트 코스를 거쳐 전문직에 종사하게 된 사람들은 모르는 것도 아는 척하는 이상한 병이 있다. 이럴 때는 아무리 긍정적으로 환자를 대하려고 하는 나도 뒷목이 뻣뻣해진다. 치료에 관해 대화할 때 의사의 의견에 꼬투리를 잡고 자꾸만 안 좋은 방향으로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검사가 사기 전과범을 취조하듯이 의사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의심하고 진위 여부를 따진다. 한편 암에 대해서 지나치게 많은 공부를 하고 오는 경우도 문제다.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얻은 정보가 정확하지도 않고 상식적이지도 않기 때문이다. 그런 사람들은 우물안 개구리처럼 의사의 진단을 무조건 의심하고 거부한다. 아는 게 병이라고 잘못된 지식으로 자신이 목을 조르는 셈이다. 가끔은 의사의 제안에 반론을 제기하기 위해 일부러 유도 질문을 던지고 자신이 아는 짧은 지식과 상이한 대답이 나오는 경우 꼬투리를 잡기도 한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암은 완치가 없는 질병이고 신의 영역에 있는 죽음의 질병일 뿐이다. 인간이 노화의 과정 중에 만나는 수많은 질병 중 하나다. 왜 암과 싸우지 않고 의사와 싸우는가? 의사와 환자가 똘똘 뭉쳐 힘을 합해도 모자라는 판에 말이다. 암을 대하는 태도는 겸손하고 부드러워야 한다. 단칼에 베어버릴 불청객이 아니라 내 몸에서 살살 다스려야 하는 약간 위험하고 귀찮은 손님이다. 담당 의사의 말을 진지하게 경청하지 않고 애써 오류만 찾는 사람들은 그 어떤 이야기를 해주어도 스스로를 좌절로 몰아넣는다. 똑똑한 사람일수록
비관적인 생각에 골몰하면서 자신의 몸이 가진 치유력에 대한 확신을 팽개쳐버리고 결국 패닉 상태에 이른다. 나는 그런 모습을 수없이 많이 봐왔다. 그러면 암세포들은 오히려 만세를 부르며 환자의 몸에서 신나게 몸집을 키워나간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치료가 잘 되는 특정 직업군과 성향의 사람들이 있다. 서울보다는 지방, 도시보다는 시골, 많이 배운 사람들보다는 좀 덜 배운 선량한 사람들이 치료 성과가 높다. 생각이 너무 많고 계산적인 사람들보다 순박하고 남을 잘 믿는 사람들이 의사의 말을 잘 따르고 성실하게 치료에 임한다. 또한 성격적으로 명랑한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치료 과정을 잘 견딘다. 그 중에서도 소위 깍두기로 통하는 사람들의 순수함은 의사를 탐복시킨다. 암 때문이 아니라 굶어서 죽는 암 환자들. 대다수의 한국인 환자들이 수술만 하면 암이 완전하게 사라진다고 생각한다. 그것은 암의 속성에 대해 전혀 몰라서 하는 말이다. 암 조직 1cm에는 무려 1조 개의 암세포가 들어있다. 이 1조 개의 암세포들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지 않고 혈관을 타고 이동하고 혈관과 연결된 임파선으로도 들어간다. 그렇게 한번 시작된 암세포들의 여행은 온몸을 구석구석 탐험할 때까지 멈추지 않는다. 암세포는 성질이 묘해서 유방암은 유방에 집을 짓고 폐암은 폐에 집을 짓는다. 과거에는 의사들 역시 작은 암덩어리를 제거하면 몸에서 암이 사라진다고 믿었지만 몇 개월 후에 다른 장기에서 또 다른 암세포를 발견해 곤혹스러워하곤 했다. 연구 결과 아무리 작은 암이라도 10% 정도는 다른 곳으로 이동해 돌아다니는 것으로 밝혀졌고 암세포가 머물던 집이 수술로 사라지면 비슷한 성향의 장소에 다시 집을 짓는다는 사실 또한 밝혀졌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조직검사를 통해 여러 가지 분자생물학적 성분을 조사한다. 암의 성질이 악성이면 수술 대신 약물치료를 선택한다. 약물치료는 미처 눈에 보이지 않는 암세포까지도 약화시키거나 없애는데 탁월하기 때문이다. 3개월 동안 항암제를 투여하고 나서 1개월 쉬었다가 다시 3개월 동안 약물치료를 하는데 이것이 1차 항암치료와 2차 항암치료의 과정이다. 한 번은 비슷한 시기에 서로 다른 병명을 가진 두 명의 암 환자가 1차 항암치료를 받았다. A와 B라고 부르겠다. 이 두 사람 모두 의사에게 이런 지시를 받았다. 지난 3개월 동안 항암치료를 받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한 달 동안 잘 쉬시고 다시 2차 항암치료를 시작하겠습니다. 한 달이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시간이니까요. 모쪼록 잘 드시고 열심히 움직이세요.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한 달이 흘렀다. 약속된 치료일에 두 사람은 전혀 다른 눈빛과 모습으로 병원에 나타났다. A는 단식원에 들어가 미라처럼 바싹 말라서 왔고 B는 시골로 요양을 하러 가서 잘 먹고 잘 쉬어 혈색이 아주 좋아져서 나타났다. 맑은 공기를 마시며 산책도 자주 하고 채소와 기름기 없는 고기를 열심히 먹으며 체력을 키웠다고 했다. A는 공포에 잡혀 먹혔고 B는 두려움에 휩싸이는 대신 남은 인생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차분히 생각하고 행동했다. 당연히 B는 몸의 면역력이 높아졌다. 앞으로 진행될 2차 항암치료의 결과는 이미 결정된 것과 진배 없었다. 단식을 했다는 A는 체력이 떨어져 독한 항암치료를 견디지 못하고 얼마 못 가 세상을 떠났다. 반대로 열심히 먹고 유쾌하게 생활한 B는 이제껏 암과 어깨동무하며 잘 살고 있다. 건강을 잘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고자 하는 일반인의 식사와 암 환자의 식사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암 환자들은 여러 종류의 치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백혈구와 적혈구, 혈소판의 수치가 떨어진 상태다. 그뿐 아니라 주요 영양소도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양 균형을 잘 맞춰서 골고루 잘 먹어야 한다. 단, 동물성 지방과 익히지 않은 육류는 제외하고 말이다. 특히 양질의 단백질이 많이 필요한데 담백하게 조리한 고기와 콩으로 만든 두부 등이 좋다. 하루 한두 정 정도 종합 비타민을 먹는 것도 도움이 된다. 항암 치료를 할 때는 좋은 음식을 잘 섭취해서 체중을 유지해야 한다. 그래야 독한 암세포가 죽거나 약화된다. 물도 많이 마셔야 한다. 반드시 신장을 통해 나쁜 독성물을 배출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물을 적게 마시면 치료를 위해 몸에 들어간 독한 성분들이 장기에 머물러서 부작용을 일으킨다. 그리고 그 독한 약들이 단백질이라 불리는 프로테인을 파괴하는데 이 성분은 우리 몸에서 기운을 나게 해주는 중요한 요소다. 이 프로테인을 보충하기 위해 반드시 먹어야 하는 게 고기다. 혹자들은 암 환자에게 고기를 먹지 말라고 말하는데 과학적으로 전혀 근거가 없고 잘못된 상식이다. 현대의학의 견지에서 봤을 때 암은 체력만 잘 유지하면 평생 동안 다스리며 함께 갈 수 있다. 항암 치료를 하면 몸의 모든 조직이 손상되고 약해진다. 소화기관 역시 마찬가지여서 맵고 짠 음식, 자극적인 양념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은 피하는 게 좋다. 또한 혈액을 생성하는데 도움이 되는 음식과 면역력을 키워줄 수 있는 양질의 음식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섭취하면 좋다. 요약. 저자가 전하는 핵심 메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암 치료에서 긍정적인 태도와 적극적인 참여가 회복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식습관과 운동 습관의 변화가 암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됩니다. 암을 통해 삶의 의미를 되새기고 새로운 목표를 설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영상을 유익하게 시청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